혹시 요즘 들어 단 음식이 자꾸 당기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금방 허기가 지는 느낌이 드는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이 텁텁하고 갈증이 심해져서 물을 먼저 찾게 된다든지, 밤사이 화장실을 두세 번 가게 된다든지, 갑자기 체력이 떨어진 듯 예전보다 쉽게 피로가 쌓이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진짜 지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당뇨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5가지 핵심 원리를 깊이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식사 습관과 몸의 에너지 순환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아주 강력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당뇨는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여러분에게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갑자기 단 음식이 당기고, 평소보다 갈증이 많이 생기고, 피곤함이 길게 이어지는 이유. 그건 바로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당이 몸속에 쌓이고 있는데 세포가 그 당을 제대로 소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5가지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5가지만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당뇨는 평생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해외 논문과 국내 건강센터,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의 시작은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당을 혈액 속에서 세포로 옮겨주는 일종의 택배 배달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혈액 속에 당이 떠돌게 되고 결국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혈당 상승은 결과일 뿐이고 그 전에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당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방법의 첫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달라진다. 하버드 의대와 시카고 대학에서 발표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는지에 따라 혈당 상승폭이 무려 37%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혈당은 먹는 양보다 먹는 순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식사 순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을 코팅하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천히 들어오는 물줄기처럼 당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니 혈당이 과하게 갑자기 오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식사 순서를 3주 동안만 유지해도 식후 혈당 평균치가 약 2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이 순서 변화의 효과가 가장 극적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당 변동성이 가장 높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나물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 식사 메뉴가 밥, 계란, 김치, 나물이라면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꿉니다. 나물 먼저, 그 다음 계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단순한 순서 변경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하루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식후 15분 산책은 약보다 강하다.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가요? 식사하자마자 TV를 본다. 혹은 바로 휴식 모드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혈당을 스스로 높이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식후 산책 1015분입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혈당을 2030mgdl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 약 일정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걷기 시작하면 근육이 혈액 속의 당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슐린이 없어도 근육 자체가 혈당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몸의 당 처리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은 다음날 공복 혈당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밤 시간 동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호흡이 가쁘지 않을 만큼의 천천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고 지속성입니다. 식후 산책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식후 30분 안에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액 속에 당이 가장 많이 떠다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걷게 되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지고 몸은 스스로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걷기가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되살리는 운동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걷기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연륜이 쌓인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습관 운동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당뇨센터 연구에서도 식후 10분 걷기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은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포인트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걷기는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혈액순환을 돕고 간과 췌장의 부담을 줄이며 심장 건강까지 좋아지는 부가 효과가 있습니다. 즉, 걷기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회복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단백질의 균형이 혈당을 잡는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집중하지만 정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내내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처리가 빨라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집니다. 즉, 단백질은 혈당을 태우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크면 큰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고 엔진이 작으면 같은 당이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당뇨 예방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손바닥 한 장 크기가 적당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 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내내 포만감이 유지되어 간식이나 단 음식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 건대학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한 그룹은 하루 혈당 변동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은 하루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몸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당뇨를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은 호르몬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먹으면 호르몬의 균형이 잡히고 몸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끼니마다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아침엔 계란이나 두부, 점심엔 생선이나 닭, 저녁엔 다시 두부나 계란. 이런 식의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 물을 제대로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 물을 마시는 것은 당뇨와 무슨 상관일까요? 생각보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 혈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같은 양의 당이라도 더 진한 당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농도가 묽어지면서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신장이 당을 배출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물 한 컵으로 혈당이 510mg/dl 정도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탈수 상태일 때는 그 효과가 더 큽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한 연구도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 컵 마신 사람들은 식사량이 평균 7만 100칼로리 줄어들었고 식후 혈당 상승폭도 낮았습니다. 장내 음식의 흡수 속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은 신장을 보호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혈당을 희석하고 몸을 정화하는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스트레스와 수면이 혈당을 바꾼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당뇨 예방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위험 상황이라 판단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은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지속적으로 혈당 상승 상태가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이 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2배로 높인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당뇨 위험이 2.8배 높아집니다. 이는 전 세계 30년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즉,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가고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합니다. 숙면을 돕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늦은 시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저녁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밝은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뇨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그 저항성을 낮추는 5가지 원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5가지가 몸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의학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왜 이 영상의 방법을 따라하면 당뇨 걱정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그 원리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실제 과정. 먼저 인슐린 저항성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몸은 배가 고픈데 냉장고 문이 안 열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5가지 방법이 어떻게 이 냉장고 문을 다시 열리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과정. 식사 순서 조절. 인슐린 분비 안정. 식사 순서를 바꾸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한꺼번에 들어오는 당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많이 내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면 세포가 인슐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과정. 식후 15분 걷기. 근육이 직접 혈당을 사용. 걷기 시작하면 근육은 당을 연료로 쓰기 위해 혈액 속에서 당을 직접 끌어옵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즉, 걷는 순간 몸은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추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능력이 강화되면 몸은 스스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개선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 단백질 균형. 혈당을 소비하는 근육 증가.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심장도 근육이고, 내장도 근육이고, 팔다리도 모두 근육이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움직임이 줄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고, 이때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근육이 늘어나면 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혈당 잡는 엔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네 번째 과정. 수분 보충. 혈액 농도 완화. 신장 기능 강화.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진해지고 같은 양의 당이라도 고농도 당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신장은 혈액 속 당을 배출하기 쉽게 됩니다. 특히 하루 68회 소량씩 꾸준히 마시면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또한 수분이 충분하면 간의 기능이 좋아지고 당 저장과 사용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정.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 정상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간에서 당을 방출하고 혈당이 바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 수치가 높아진 것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위험하다고 착각해서 당을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을 안정시키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수면이 깊으면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고 다음날 혈당이 훨씬 잘 조절됩니다. 실제 회복 사례와 변화 패턴. 여기서 여러분께 실제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난
회복 패턴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이 5가지가 효과적인지, 실제 변화가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잘 보일 겁니다. 1단계 첫 1주차 변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이 줄어든 것 같다, 입이 텁텁한 느낌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3주차 변화.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들고, 야식이 덜 당기고, 체력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3단계 8주차 변화.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0, 7포인트 떨어지고, 공복 혈당이 2030mg/dl 줄어듭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4단계 12주차 변화. 피부톤이 밝아지고, 손발 저림이 줄고, 밤잠이 깊어지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24kg 줄어든 사람도 많습니다. 즉, 혈당 개선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온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당뇨는 한 가지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면 혈당이 내려갈까? 빵을 안 먹으면 좋아질까? 이렇게 단편적인 접근을 하지만 당뇨는 절대로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 않습니다. 혈당은 식사 순서, 운동, 근육량, 수분, 스트레스, 수면, 이 6가지가 서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이 모두 동시에 작용할 때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는 것입니다. 당뇨를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 당뇨를 쉽게 예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공통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먼저, 식사 순서가 안정적, 저녁 식후 1015분 산책, 물이 방 안 곳곳에 놓여 있음,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짧음, 과하게 먹지 않음, 기름은 적게 채소는 많게. 이런 생활 패턴이 쌓여 몸이 당을 다루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심리적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 혈당이 좋아지면 정신적 안정도 찾아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핵심적인 집중력이 살아나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 예방은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당뇨를 평생 걱정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핵심 원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당뇨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조금씩 깨졌을 때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신호는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되찾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뇨를 다시는 걱정하지 않는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식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하루에 그대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혈당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어 위를 부드럽게 코팅해주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어 하루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소량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물 한두 가지를 먼저 먹고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그 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현미밥을 반 공기 정도만 먹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아침 이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점심 식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을 조금 넉넉히 넣어주고 채소를 충분히 챙겨주면 탄수화물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양으로 줄어듭니다. 생선이나 닭 가슴살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먹고 샐러드를 곁들인 뒤 마지막에 잡곡밥을 조금만 먹으면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혈당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저녁은 가능한 가볍게 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혈당은 밤새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녁은 7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두부나 생선을 중심으로 한 단백질 식사에 채소 반찬 2가지 정도 그리고 탄수화물은 아주 조금만 곁들여주면 밤 동안 혈당이 안정되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크게 좋아집니다. 이제 하루 실천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줍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챙기는 순서를 지켜주고 점심 이후에는 식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해줍니다. 이 간단한 산책이 혈당 저하 효과를 만들어주고 인슐린 없이도 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되살려줍니다. 오후에는 몸이 굳지 않도록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자주 마셔 신장을 도와줍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10분 정도만 걸어주면 밤 동안의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밤 11시 이전에는 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서서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갈증과 입마름이 가라앉으며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체력이 회복되고 하루가 덜 피곤해지고 손발 저림 같은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면이 깊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감정 기복이 줄어드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왜 이 5가지 습관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변화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당뇨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순서와 단백질 섭취는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식후 걷기는 근육이 당을 스스로 사용하도록 돕고 물은 혈액 농도를 부드럽게 만들어 신장을 돕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몸은 다시 정상적인 혈당 처리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당뇨를 막는 핵심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